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3월 법인세 신고 시즌을 맞아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 오늘은 목요일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들 법인세 신고는 잘 마치셨는지요? 회사 내부에 회계팀을 두고 있어서 자체 기장을 하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작년 말 기준 확정 손익을 연말이나 연초에 이미 보고 받으셨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는 이번 법인세 작업을 진행하면서 세무사 사무실로부터 작년 말 기준 확정 손익을 보고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확정된 손익을 토대로 올해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계산하셨을 텐데요. 올해부터는 이 손익 규모와 잉여금 누적 상황을 고려해서 배당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대표님들께서는 회사의 대표이자 주주에 해당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표님의 급여 수준과 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신데 정작 배당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시고 그 가족들이 회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으시다라면 이 배당을 활용함으로써 회사의 잉여금 제어와 함께 부의 이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배당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미 알고 계신 대표님도 있으시겠지만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핵심 포인트들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에 명시되어 있는 배당이라는 제도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게 회사의 이익을 환원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주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산 보고와 함께 정기배당을 결정하실 수 있고 정기배당 외에는 연 1회에 한해서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즉 1년에 2번 배당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인데 다만 중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3월에 정기배당을 진행하지 않은 대표님께서는 우선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신 이후에 필요하다라면 정관 개정을 먼저 진행하고 중간배당을 계획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회사에서 배당을 진행하게 되면 배당을 받은 주주들에게는 소득이 발생하게 되겠죠.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이자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정기배당과 중간배당 또한 각각 진행한다고 해서 따로 세금이 부과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회계연도에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이 모두 있었다라면 그 배당 소득을 합산해서 연 2천만 원을 초과 여부와 종합과세 여부가 결정된다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있으셔야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배당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대표님들께 올해부터는 배당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있는데요. 특히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이 있으신 대표님들께는 배당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표님께서 1인 주주인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급여는 연 1억 2천만 원이시고요. 현재 회사의 잉여금이 10억 원이 쌓여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잉여금 누적액의 10% 수준인 1억 원을 배당으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대표님 단독 주주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과세로 인해서 배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건보료 부담이 약 3,500만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즉 배당 소득에 대한 부담세율이 약 35%인 수준인 것이죠. 만약 대표님께서 보유하신 지분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이전한 이후에 배당을 하는 상황을 다시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표님의 급여 수준과 회사의 잉여금 누적액은 이전 사례와 동일하고 회사의 지분이 대표님 60%, 배우자 20%, 자녀 2명이 각각 10%씩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1억 원의 배당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배당에 따른 세부담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매년 1억 원의 배당 시에 잉여금 제어 효과는 동일하지만 약 1천만 원 이상의 세부담 절감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결과를 표에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지급된 배당은 그 자녀들의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매년 배당으로 자녀들의 소득을 구성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욱 유리한 결과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배당을 통한 세부담 절감 효과와 부의
부의 이전 효과는 자녀들의 지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 커질 수 있겠죠. 하지만 자녀들에게 대표님의 주식을 이전할 때에도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 부담 가능한 세금 규모를 설정해 놓고 그 규모 안에서 주식 이전 계획을 하고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대표님의 급여가 많이 높아서 굳이 배당을 받아갈 필요가 없으시거나 자녀들에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차등 배당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볼 수도 있는데요. 차등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분율이 높은 주주가 본인의 배당을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지분율이 낮은 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이 지급되도록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만 차등 배당 시에는 본인의 지분율보다 더 많은 배당을 가져가는 주주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앞선 사례와 같이 대표님과 배우자, 자녀 2명이 지분율이 각각 60%, 20%, 10%, 10%인 상황에서 1억 원의 배당액을 자녀 2명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차등 배당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녀 2명이 미성년자이고요. 처음 주식 이전 당시에 증여자산 가액이 각각 1억 원이었다라는 가정을 추가하여 차등 배당에 따른 세부담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자, 표에 보시는 것처럼 소득세 및 증여세가 추가로 부담이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증여세 부담으로 인해서 균등배당보다는 전체적인 세부담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자녀들의 세후 소득 또한 증가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차등 배당은 증여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서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목적 달성을 위해서 차등 배당을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세부담 분석을 통해서 가족 주주로의 배당 전략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의 주식 이전과 지속적인 배당의 절세 효과는 알겠는데 매년 배당 규모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 배당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대표님의 회사의 장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전년도에 발생한 이익 규모와 현재 누적되어 있는 잉여금 규모에 맞춰서 적정 수준의 배당액 범위를 설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배당에 따른 세부담 증가 효과와 회사의 자금 계획을 고려하여서 올해 진행할 배당액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의 이익 규모와 잉여금 누적액은 적지 않은데 당장 배당에 활용할 자금이 부족해서 배당 진행 여부를 고민 중이신 대표님도 있을 수 있는데요. 당장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매년 일정 금액의 배당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만 배당금 미지급분이 회사의 부채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 관리가 중요한 회사라면 배당에 따른 부채 비율 변동 효과를 체크해 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 3월 전년도 손익에 대한 법인세가 확정이 되었다면 올해에는 이 확정 손익과 잉여금의 누적 규모를 고려해서 배당을 한번 진행해보자. 자, 두 번째, 정관에 중간 배당에 대한 규정이 없다라면 지금이라도 정관 개정을 진행하자. 자, 세 번째, 만약 주주 구성이 대표님 1인으로 되어 있으시다라면 배당 전에 가족에게로 주식 이전을 해보자. 자, 네 번째입니다. 매년 적정 수준의 배당 규모를 산정해서 지속적으로 배당을 진행해보자. 자, 다섯 번째, 필요하다라면 자녀로의 차등 배당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 대표님께 전달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정관 개정과 주식 이전 그리고 지속적인 배당에 관한 의사결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